자,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서버 프로그램 구현하기를 여기까지 나갔었어요. 배치 프로그램 구현 전까지. 자, 그래서 어디까지 나왔었었죠? 펜인, 펜아웃. 요거는 나갔었잖아요. 그쵸? 자, 그러고 결합도, 응집도 나가면서 결합도는 낮을수록 좋고 응집도는 높을수록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응집도 라는 건 뭐였었죠? 모듈 내부 구성 요소 간에 연관된 정도가 얼마만큼인지 그걸 보는 게 응집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듈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정도, 모듈 내부 구성 요소 간 연관 정도를 말을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응집도 유형에 뭐가 있었어요? 기순교, 절시, 논우 해서 기능적 응집도, 순차적 응집도, 얘는 교환적 응집도. 자, 근데 교환적 응집도라고 얘기도 하지만 뭐라고도 해요? 통신적 응집도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절은 절차적 응집도, 시는 시간적 응집도, 노는 논리적 응집도, 우는 우연적 응집도. 이렇게 기순교, 절시, 논우. 자, 얘랑 이제 세트로 나오는 게 뭐다? 결합도는 낮고 응집도는 높을수록 좋다. 왜? 내부 구성 요소들 간에 연관된 정도가 높으면 좋은 거고, 자, 결합도라는 건 외부 모듈과의 결합이 되어 있는 그건 거죠. 외부 모듈 간의 연관 정도. 또는 모듈 간의 상호 의존성. 모듈 간 관련성을 측정하는 척도. 쉽게 말하면은 본인 내부 안에 있는 모듈끼리는 응집이 되어 있어야지, 혼자 되어 있어야 좋은 거고, 다른 모듈과는 의존이 많이 되어 있으면은 안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합도에도 유형이 있죠. 무슨 유형들이 있었어요? 자료 결합도, 스탬프 결합도, 제어 결합도, 외부 결합도, 공통 결합도, 내용 결합도, 자스제 외 공내. 자, 그리고 얘와 이제 동일하게 나갔던 게 펜인, 펜아웃 해서 펜인은 어떤 모듈을 제어하는 모듈의 수였고, 펜아웃은 어떤 모듈에 의해 제어되는 모듈의 수였죠. 자, 그래서 펜인은 내가 모듈 자, 내가 이 모듈이라고 했을 때 내가 얘예요, 얘. 나한테 이제 들어오면 펜인, 내 모듈로부터 이렇게 나가면은 펜아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하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제어하는 모듈의 수, 제어되는 모듈의 수, 요거 자신의 기준으로 들어오면 팬인, 나가면 팬아웃. 그래서 시스템 복잡도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팬인은 높게, 팬아웃은 낮게 설계를 해야 한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공통 모듈 테스트죠. 공통 모듈 테스트. 통합 개발 환경 도구를 활용을 해서 개별 공통 모듈에 대한 디버깅을 이제 수행을 하는 게 이제 공통 모듈 테스트다 라는 건데, 그러면은 통합 개발 환경은 뭐예요? 라고 하면은 뭐 이클립스라던가 비주얼 스튜디오라던가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이런 것처럼 개발에 이제 필요한 다양한 틀을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통합을 해서 이제 제공하는 환경이 통합 개발 환경인 거고, 그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그 개별 모듈에 대한 디버깅을 수행을 하는 게 공통 모듈 테스트인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얘를 이렇게 불러요. IDE. 그리고 통합 개발 환경은 뭐냐?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틀을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환경. 예를 들면 도구에는 이클립스, 비주얼 스튜디오,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이거 말고 더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공통 모듈 테스트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가? 이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필기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봤던 단어가 등장을 하죠. 뭐가 있을까요? 그 박스들 맨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쵸? 자, 화이트 박스 테스트. 자, 화이트 박스 테스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소스 코드를 보면서 하는 건 거죠. 쉽게 말하면 소스가 하나도 없나? 그러니까 우리가 짰던 그 소스들, 그러니까 투명한 박스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그 과정을 알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블랙박스 테스트 하면은 그냥 어떤 코드인지 모르고 그냥 결과로만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출력되는 게 맞으면은 그거고, 아니면은 잘못된 거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메서드 기반 테스트. 자, 얘는 공통 모듈의 외부에 공개된 메서드 기반의 테스트입니다. 그러면은 화면 기반 테스트는 뭐지? 이러면은 이제 보이는 화면 단위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면에 직접 테스트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입력을 막 해요. 그러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게 이제 화면 기반 테스트인 거고,
이제 요 화면 기반 테스트에 나오는 두 가지가 있죠. 얘네들이 뭐가 있어요? 테스트 드라이버 그리고 테스트 스톱. 자, 스톱이 가짜 모듈이잖아요. 그쵸? 범위. 자, 그러니까 상위 모듈은 있는데 하위 모듈이 없을 경우에 이제 저 테스트 스톱 사용을 하고 자, 하위 모듈은 있는데 상위 모듈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테스트 드라이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테스트 드라이버나 테스트 스톱을 활용을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경우는 뭐예요?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화면이라던가 아니면 하위 모듈이라던가 이런 게 구현되지 않았을 때 드라이버나 스톱을 사용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활용을 하는 거죠. 테스트에. 자, 그래서 테스트 드라이버는 하위 모듈은 있지만 상위 모듈은 없는 경우 사용. 그리고 테스트 스톱 같은 경우에는 상위 모듈은 있지만 하위 모듈이 없는 경우 사용. 자, 그리고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할 때 테스트 이제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게 하나 있는데 JUnit. 프로그래밍 언어 아니 테스트 도구.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마지막 배치 프로그램 구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배치 프로그램이란 무엇일까요? 이제 사용자하고는 이제 상호작용 없이 그냥 그 일련의 작업들을 그 작업 단위로 묶어가지고 정기적으로 반복 수행되는 그런 아니면은 뭐 정해진 방식, 규칙에 따라서 일괄 처리되는 방법인 거죠. 자, 그리고 이 배치 프로그램에는 이제 유형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왜냐면 아까 전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1년의 작업단위 묶어가지고 정기적으로 반복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처리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형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있느냐? 이벤트 배치. 자, 얘는 내가 이제 사전에 정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겠죠. 그 조건에 충족을 하면은 실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온디맨드 배치라는 것도 있는데 얘는 어떤 거냐면 사용자가 요청을 할 때만 사용자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을 때 그러니까 그냥 사용자가 요청하면 실행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용자 요청 시 수행.
자, 그리고 마지막 정기 배치.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며칠 뭐 매주 월요일, 일요일, 화요일 뭐 이런 식으로 1이거나 아니면은 몇 주 뭐 아니면은 뭐 매달 뭐 월 이것처럼 정해진 기간에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이제 정기 배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배치 스케줄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우리 얘 보면은 정기적으로 반복 수행하거나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처리한다 라는 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실행된다 라는 건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게 자동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배치 스케줄러인 겁니다. 그래서 일괄 작업이 설정된 주기에 맞춰 자동으로 수행되도록 지원해주는 도구. 자, 그렇다면 배치 스케줄러에도 종류가 있겠죠? 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스프링 배치, 그리고 커트, 그리고 크롭. 요 스프링 배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고요. 요 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행할 작업과 수행 시간을 관리하는 요소들을 분리하여 일괄 처리 작업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얘도 물론 오픈소스이고요. 자, 그리고 요거 크롬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의 스케줄러 도구로 명령어를 통해 작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얘를 보면은, 자, 얘를 작성할 때는, 표현할 때는 뭐 얘는 모든 값, 얘는 특정 값이 없음, 뭐 범위, 뭐 월요일부터 수요일, 뭐 특정 값, 월, 수, 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특수 문자별로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보면은 뭐 몇 초, 몇 분, 몇 월, 몇 시, 뭐 몇 요일, 몇 년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배치 수행 시간을 시간 또는 주기로 이제 설정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그 옵션들이 있었죠. 특수 문자라던가, 뭐 이제 값이 허용되는 범위라던가. 자, 그래서 이 뭐 이제 초를 직접 뭐 30초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모든 매 초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해줄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뭐 30초부터 60초 사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런 표현식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 표현식이 필기에도 등장을 하니까
그래도 알아두시면은 잘 숙지를 해놓으셨으면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요것도 한번 보여드렸고요.